디지털 한국어문화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8강입니다. 어, 이번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일 텐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XML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들, 그리고 실제 XML 데이터를 어, 기술할 수 있는 여러 규칙들, 문법이죠, 그죠? 그리고 간단한 실습,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 강의는 이제 거기 이어서 네, 이제 그런 XML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인문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과 그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어, 보시면은 연구에도 분명히 어, 이런 웹 표준 형식의 XML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보다도 국내 사례에 초점을 두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죠? 네. 조선왕조 실록, 지금 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근간이 되는 XML 데이터 사례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죠, 그죠?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문집충관 XML 데이터 또는 한국고전 XML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례가 사실은 국내 뭔가 한국학의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XML 데이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제가 생각하기에 소개해 드릴 만한 의미가 있겠다 싶은 사례들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자,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XML 데이터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는 뭐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뭐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디지털 문학 연구에서 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 유관 맥락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문하고 번역문 거기 접속하시면 다 보실 수 있죠, 그죠? 네, 굳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근데 그 웹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별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XML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셔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원문 다운로드, 원문 XML 데이터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검색하면은 데이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아마 문자열 검색으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유관 데이터는 다 이렇게 결과로 출력이 돼서 그럴 텐데, 어쨌든 재밌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네, 유관 데이터가. 그래서 뭐 꼭 실록 원문 XML 데이터뿐만 아니고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뭘 한 거지? 라는 어떤 뭐 문제의식을 갖고 쭉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은 기상청에서 구축한 데이터도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실록이 기본적으로 일기이기 때문에 어, 그날 그날 있었던 뭐 어떤 사건 중에서 이 기상과 관련된 어떤 유효한 정보들을 담아 놓은 거를 또 따로 어, 저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권해요. 검색을 해서. 그래서 조선주실록 XML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그죠? 화면 하단에 있는 저런 형태로 어, 원문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소가 엄청 다양하죠, 그죠? 네. 인덱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뭘까요? 저런 거를 이제 보통 contextual elements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맥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텍스트의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들을 저런 식으로 어떻게 개별 요소를 다 정의해서 마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주로 뭘까요? 사람 이름, 그죠? 네. 그리고 지명, 네. 고유명사가 기본이 됩니다. 저런 어떤 역사적인, 문학적인 성격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XML 데이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593년 1월 1일자 기사인데, 저 XML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제공되는 조선왕조 실록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상단의 화면처럼 저렇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다? 저 XML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저렇게 기술돼 있으니까, 데이터 기술돼 있으니까 저걸 가져다가 웹에서 저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어, 조선왕조 실록 XML 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인문학 자원으로서 XML 형식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한문 고전 자료 XML 데이터입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구축해온 XML 데이터를 다 포괄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 실록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XML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고전번역원에서 구축한 이런 한문 고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자원들도 다 사실은 공공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어, 고전번역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고전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어,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문집총관 XML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문집총관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문집총관에 수록되어 있는 문집들이 있겠죠, 그죠? 그 개별 문집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XML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집이 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 문집 내용을 XML 데이터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도 직접 다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공공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은 이런 한문 원문 데이터를 XML 형태로 어,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걸 다루는 사람은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한문학을 연구하시는 또는 고전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뭐 XML 데이터를 막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문학적 이해를 갖추신 분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네. 앞으로는 어, 데이터 고도화도 해야 되고요. 고도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뭐 기관이 우리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리뉴얼 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일종의 학계에서의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구자들 입장에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거기 맞춰서 사실은 기관 단위에서 또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더 많이 이 공유 데이터 포털에 올라가 있는 이런 역사나 문학 관련된 XML 데이터가 더 활용될 여지가 더 생길 거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자, 비슷합니다. 아까 그 조선왕조 실록 XML 데이터를 기반으로 웹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웹페이지로, 그죠? 웹페이지 단위의 어떤 제공 형식 예시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번역원도 비슷합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도 한국 고전 종합 DB라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한문 고전 자료의 근간이 되는 게 다 뭐다? 바로 XML 데이터예요. 네,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는 왼쪽 하단에 저게 이제 퇴계집 권일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걸 기반으로 해서 고전 종합 DB에서 저런 텍스트 데이터를 웹페이지 개별 웹페이지 단위로 다 제공이 된다. 네, 제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그리고 이제 뭐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고전 문집총간 어, 관련된 XML 데이터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XML 데이터라는 게 기관 단위 아주 큰 어떤 연구 기관이죠, 그죠? 학술 기관 단위로 대규모로 어떤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XML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어? 그러면은 개인 연구자로서 저런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왜냐면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니까 그걸 언제 다 입력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뭔가 저렇게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저런 걸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던 방식 또는 그런 성격 또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정답은 없고요. 뭔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연구 주체의 어, 범,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관련된 여타 사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뭐 만든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지간한 3.1운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 청서해서 책을 뭐 내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를 구축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3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보시면 네, 뭐 여러 가지 어, 데이터 리소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뭐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애초에 어떻게 개방 데이터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기본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자 경문 상단에 경문 선언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3.1운동 그 당시에 어, 작성된 그죠? 문서들이겠죠, 그죠? 경문이나 선언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대략 한 220여 건의 경문이 출력되는데 이 경문들이 다 뭐다? XML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게 XML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3일 독립선언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돼요. 웹사이트에서 네. 쭉 텍스트도 볼 수 있고, 그죠? 네.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디자인 깔끔하고. 근데 이게 원래 뭐다? 원래 XML 데이터. 로 구축이 된 거고 그 XML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웹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XML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도 공공 데이터 포털 가면 네, 3.1 운동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경문 선언서에 해당하는 XML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ML 데이터가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서비스를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맥락은 앞서 고전 번역원이나 조선왕조 실록 데이터베이스 사례하고 비슷하죠, 그죠? XML을 기초 데이터로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관련된 정보 자원을 그대로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기관에서 뭔가 작업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연구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문 자료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어, 좌측 세로 탭에서 토대 연구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있어요. 네, 그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토대 연구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수신사 및 조사 시찰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례, 이 연구에서 이제 저도 참여했던, 저는 이제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구축한 문헌 자료와 여러 글로서리 정보 자원들이 전부 다 XML 기반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헌 자료를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별 페이지가 다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어, 기본적인 메타데이터하고 이 문헌에 대한 해제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 아래쪽에 어떻게 왼쪽에는 원문, 오른쪽에는 번역문 해서 이렇게 쭉 텍스트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뭐다? 이게 다 XML 데이터예요. 이게 통째로 다 그냥 XM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뭘까요? 요소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죠? 기본 정보도 요소일 거고, 그죠? 해제도 요소.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왼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XML 데이터가 처리가 돼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크업 돼 있는 게 다 뭘까요? 이게 컨텍스추얼 엘리먼트들입니다. 유효한 고유명사로서의 정보들. 그래서 이거를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웹에서도 어떻게 각각의 링크, 그죠? 링크들이 이렇게 다 돼 있고 이걸 클릭하면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또 디테일한 정보를 또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XML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원문 자료 수집하고 입력하고 번역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 다 모아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셋을 어, 만든 그런 연구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뭐죠? 그러니까 기관 단위에서 뿐만 아니고 어떤 연구자 그룹도 뭐 XML 데이터를 함께 그런 식으로 구축하는 그런 인문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보시면 돼요. 네. 자, 또 무슨 사례가 있느냐?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자, 다음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어, 인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XML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그 데이터셋이죠. 그 데이터셋을 외부에 공개하면은, 그럼 저렇게 웹사이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저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재구현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유용함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연구 차원에서. 근데 XML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 놓으면 그게 일종의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연구의 프로세스에서. 그래서 저 수신사 및 조사 시찰단 자료 데이터베이스, 정확히 이야기하면 데이터셋인데 그 XML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 저자로 참여한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 초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있는 장절 중에서 수신사 자료 연구와 한문학 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 내용이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성균관대학교 한문학 전공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곽지은 선생님이
실제 저 XML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면은 아, XML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유관인문학 자원 또는 지식과 관련된 어떤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연구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네. 지하밀기 데이터 아카이브 사례인데 이거는 여기도 제가 참여를 했고 네, 중심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프로젝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하밀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 아카이브에 들어가시면은 뭐 온갖 성격의 결과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결과물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다? 바로 XML 데이터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 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을 구현한 형식이 되게 다양해요. 이 지하밀기 디지털 민원 프로젝트는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어떤 큰 맥락 하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가장 기초 데이터로서의 XML 데이터에서 다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XML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가능하다?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해서 온갖 재미있는 뭐 분석, 시각화, 큐레이션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XML 데이터를 어, 잘 만들면 학술적으로 그게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지하밀기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XML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어떤 연구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 팀에서 연구를 수행하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XML 스키마를 디자인하고 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 마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크업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분량이라든지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협업 기반으로 만들어진 XML 데이터가 바로 이 지하밀기 XML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XML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혼자서도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 연구자가 협업을 할 때 훨씬 더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술적인 효용이랄까요?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외형만 놓고 보시면은 이런 것도 구현했네. 저런 것도 구현했네. 이거 어떻게 다 각각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구현을 해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모든 구현 결과물의 뿌리는 뭐다? XML 데이터. 그러니까 XML 데이터가 중심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 XML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이 XML 데이터에서 또 다른 어떤 맥락에 있는 데이터만 다 추출해서 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걸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정교한 형식의 XML 데이터를 편찬할 경우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 그런 종합적인 성격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학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초 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기초 자원에 있어서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뭐다? 바로 XML 데이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네, 이번 사례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